오늘은 악플을 한번 읽어볼 거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뿜어 나오니까 들어 방구석 침대 앞에서 허구한 날 국어책 읽듯이 사연만 주구장창 읽고 돈 쉽게 벌고 온갖 바쁜 척을 하느라 바쁘다고 착각하며 양심 없게 들숨 날숨 다 마시고 살아가는 정푸님, 나이도 어린 순수한 여성 시청자들 코 묻은 돈 싹 수거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인사말이 짜증나시나요? 짜증나셔야 정상이겠죠. 그러는 저는 오죽하겠어요. 서로 어디까지 짜증이 날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더 읽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님의 더러운 실체를 모르고 섬기는 일부 우매한 시청자들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웬만하면 이번 이야기만 전달해 주시기로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더 이상 서로 지지고 볶고 지겹도록 싸울 일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사연을 메일로 보낸다면 메일 주소나 실명, 개인정보가 특정된다고 수없이 설명을 드렸죠? 저는 정푸님이 사연자들의 메일 주소 정보를 변태같이 다 수집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몇 번 설명해야 이해할까요? 다른 분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글로 상세히 써드릴 테니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느낌 오시죠? 저는 정푸님께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저를 본 적도 없지만 이 텍스트 몇 자의 글로 제가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지, 제가 누군지 저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말 다 했죠? 어차피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거짓, 장난으로 치부하고 의심할 테니까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다 한통속이니까요. 그렇기에 어이없게도 이 이야기는 제 반성문으로 끝나겠네요. 피해자가 쓰는 반성문으로요. 일단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 이것도 성인이 되면서 알았지만 뇌 구조가 다르게 태어났나봐요. 물론 세상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뭐 하지 말라식의 그런 최소한의 교육들은 다 부모님에게 기초교육을 받잖아요. 저는 기초교육을 못 받고 자랐어요.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발로 차고 패던 제 부모님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만 말해보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기였어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지내던 곳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큰 하천이 있는 열악한 쓰레기촌 동네였어요. 그 시절에는 동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세대들이 많았죠. 그 시절은 허술한 게 당연했어요. 아무튼 저는 열려있는 아무 집을 찾아 들어가서 남들은 어떻게 사나 집 구경도 좀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챙기곤 했어요. 그러다가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대놓고 거실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거죠. 다급해 보여서도 안 되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면 절대적으로 내가 불리해지니까요. 당당하게 있어야 저를 잘 타일러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튼 그 빈집털이를 여러 번 했을 때 느낀 건 들어왔을 때 저를 처음 발견한 어르신들의 표정, 그 놀라는 표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누구냐고 한 20번, 30번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답을 안 하고 눈을 마주 보거든요. 그러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표정이 점점 찌그러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만상? 나중에는 진짜 입도 다물지 못하는 그 말로 표현 못할 그 표정. 저는 상대방의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같이 뛰고 좋았어요. 집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던 부모님은 저랑 절대 눈 안 마주치고 되게 무관심했거든요. 아무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를 처음 보고 한 1분 동안은 서로 말이 없는데 얼음땡 하는 것도 웃겨서 제가 먼저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웃음을 참을 때야말로 진짜 간질간질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의외인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 기겁해서 다시 밖에 나갔어요.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너 누구니? 지은이 친구니? 대충 이렇게 묻다가 곧장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비겁하다. 자기 집인데 애새끼 한 명 봤다고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자기 가족들을 지킬 용기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저는 또래 애들보단 비교적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어른스러운 건 아니었지만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여기서 살고 싶니? 여기서 살래? 여기가 좋니? 이렇게 물어봐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놀랐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충격이 저에게 좋은 마인드 세팅을 해준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인한 사람이고 악한 사회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배우게 됐죠. 그 배움을 통해 지금의 저는 뭔가를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내린 판단은 다 옳았고 저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결국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행동도 그날 바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 계산이 빨라지고 대담해졌죠. 그리고 저는 항상 긍정을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은 이걸 내 편인 사람들에게 배우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이 저랬어요. 불쌍하지 않나요? 아직도 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나요? 자라온 배경과 교육받은 게 이게 다인데 정프님 당신은 저에게 분명 비열하다 라고 표현하셨죠? 비열하긴 제가 언제 비열했어요? 당당했죠. 익명성 뒤에 숨으려 한다고 했죠. 전 살면서 숨어본 적이 없는데요? 원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비열하다, 숨으려 한다. 이게 제가 당신에게 받은 첫 번째 상처가 되는 말이고요. 당신이 보낸 협박 메일, 스크린샷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쯤부터 성욕이라는 저주를 받고 살아왔어요. 덕분에 저의 어릴 적 추억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과는 많이 다르답니다. 이건 성인이 돼서 책을 많이 읽다가 알게 된 건데 본능에 가장 충실할수록 더 인간답다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잔인한 뜻이지만 나를 돌아보면 가장 인간답게 살았던 게 바로 어릴 적의 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장 주변을 혼자 자주 다녔어요. 시장에는 혼자 지나가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학교 인근이라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혹은 젊어 보이는 여성분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차 뒤에 숨어 다니면서 따라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우는 척하며 달려들어 무작정 끌어안는 거죠. 마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몹시 다급하게 큰 피해를 받은 것처럼 위급 상황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의 큰 엉덩이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촉감을 느끼며 엄마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일부는 나 네 엄마 아니야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걱정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착하게 대해줬어요. 상대방이 저를 믿어주기로 했을 때 그 촉감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궁금증을 돋구더라고요. 밥은 남자 새끼들이 더 많이 처먹는데 왜 여자만 엉덩이가 더 크게 자라야만 하는 거지? 촉감만 좋지 남자들 눈에만 즐겁고 사실 엉덩이가 커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저런 생각을 할 때쯤 따가운 목소리로 저한테 말해요. 엄마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있냐고. 그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엄마랑 연락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좀 모자란 앤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는 제 집까지 바래다주고 뭐 사 먹으라고 동전도 몇 개 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단 한 명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착해서 같이 있기가 힘들고 중요한 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남자로 바꿔봤죠. 그리고 한번 남자를 경험한 뒤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끊을 수가 없었고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많은 경험을 했죠. 그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고 무서운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적어도 내가 성욕을 풀어야 할 대상과 성별의 특징과 조심할 점에 대해서 그제서야 배우게 됐어요. 저를 안아준 여성분들 그리고 일부 착하게 깨어있는 남성분들 덕분에 내가 가진 성욕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단순 성욕을 넘어서 성별을 생각해 볼 때는 제가 항상 느꼈던 게 여자들은 마음가짐이 남자들이랑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성들 대부분은 정말 여리고 마음씨가 착하죠. 분명히 남자랑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았고 밥은 덜 먹고 자랐는데도 젊은 여성들은 똑똑하고 마인드부터가 달랐어요. 생물학적으로도 큰 역할을 해서 어미됨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남자보다 존재 가치가 큰 거죠.
또 제가 어디까지 행동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서로 괜찮을지 이런 눈치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결국 남자라는 성별은 기초적인 지능의 성장 한계가 있고 사회적인 지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게 남자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남자라는 성별이 그다지 쓸모가 있을까? 번식용 혹은 성욕 처리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성악설이 맞고 여자는 성선설이 맞아요. 내 아빠 포함이에요. 또 한 가지 오해할까봐요. 참고로 저는 페미니스트 같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신병 걸린 집단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연대에서 힘을 합치고 다만세를 부르고 노를 젓는다고 해도 그 무거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뗏목을 만들고 가는 게 빠르지. 저는 그런 무가치한 집단에서 같이 밸류를 떨어뜨릴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서 벗어나 1, 2인으로 최대한 독립적인 포지션에서 발버둥 쳐봐야지 스스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돈도 잘 벌고 혼자서 시간적 자유를 찾고 성장하고 성찰하고 동시에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직업은 공개 안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단, 적어도 정프님보단 잘 벌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은 지 오래됐으니 이렇게 당당한 것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남자는 지능 성장에 한계가 있다. 남자는 어려서부터 여자보다 사회적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건 지능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신 정프님이 인정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들이 보면 왜곡된 성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남성과 다르게 환경적 요인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적 지능 성장을 이뤘다. 고로 당신보다 뛰어나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저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자, 아시겠어요? 저는 정프님 당신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불안한 정신 상태를 가졌었으나 지금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답장에서 시간 되면 지능 검사도 해보셔라, 이따위의 말을 저에게 했잖아요. 지능 검사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지능이라는 단어를 감히 저보다 먼저 언급하신 거에 대해 반성하라는 거예요. 성별부터가 한계를 갖고 태어났는데 감히 성장 가치가 더 높은 저에게 먼저 지능을 언급해요? 이건 정프님 당신의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능이 낮으시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시겠죠?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스스로는 본인의 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 관상을 잘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딱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제가 정프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책 한 권만 읽은 헛똑똑이, 지적 허영심에 절여진 사람, 지능 성장에 한계가 있는 저주받은 성별, 저와 마찬가지로 왜곡된 성욕을 가졌다. 하지만 더 나아가 미성년자 취향, 소아성애자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매번 불쌍한 척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미세한 표정들을 놓치지 않고 다 읽어요. 매 영상마다 움직이는 눈꺼풀이 마치 불쌍한 척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정확히는 불쌍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 눈꺼풀 움직임이 다 의도적인 움직임인 게 제 눈에는 보여요. 정프님 본인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죠? 꼭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꼭 덮어야만 하는 게 있기에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게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프님. 제가 볼 때 정프님이 어줍지 않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카페 알바, 물류창고, 노역을 통해 배워오신 거는 바로 불쌍함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배우고 오신 것 같아요. 사회에서 온갖 빌런들을 만났겠지만 그 빌런들을 통해 포지션과 스킬을 습득하신 거 다 알아요. 측은감이 들 정도로 힘들어 보이는 포지션. 당연히 피해자 포지션은 사회바닥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도 항상 유리하죠. 가르치려 들고 너무 잘나 보이는 건 이제 대중 앞에서 반발감을 사니까요. 근데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불쌍한 포지션을 선택한 우리 정프님. 저는 이 포지션을 오랫동안 유지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당신이 이 포지션을 방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 아주 잘 알아요. 여지껏 내 편을 만들기가 쉬웠죠? 정프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비열하게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힘든 척 많이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또 그래놓고 저를 이상하게 보시죠? 지금 읽으면서 되게 억울하시죠? 참 대단한 게 얼굴 다 까버리고 힘겹게 목소리를 내는데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 어찌저찌 잘 참으며 멘탈을 잘 잡고 계시네요.
저는 그 점이 너무 귀엽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어요. 왜? 왜? 불쌍해서요. 웃기죠? 지금 속으로 많이 웃어두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망할지, 언제 나락에 갈지 그걸 가장 궁금해하니까요. 시청자들은 당신이 국어책 읽듯 사연을 풀고 연기하고 별 지랄을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나락을 가는지, 어떻게 사람이 망가져가는지 그 과정을 더 보고 듣고 싶어 해요. 양심적으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국어책 읽듯 읽어서 돈 쉽게 번다. 쉽게 번 만큼 대가는 꼭 치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 채널 문 닫아도 볼 거 정말 많아요. 다른 재밌는 것들이 널렸다니까요. 당신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그냥 망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시청자라니까요.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생태계 법칙이에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약자인 척 하세요. 그래야 질기고 오래 산답니다. 철저하게 망했을 때는 제가 먼저 손 내밀어 드릴게요. 내 가게에 면접 보러 와요. 예절 교육부터 살 빼고 피부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줄게요. 철저하게 망했을 때는 일어서 보려고 발악하지 말고 그냥 불쌍한 척 약자 포지션 유지하세요. 그때 가서도 대문 뒤에 숨은 소형견처럼 짖을 거예요? 불쌍한 표정이라도 지어주어야 그래야 손 내밀어 주죠? 내가 더 약자일 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먼저 다가오는 법인 거 새겨 들으시라고요. 본인 처지가 나락이어도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요, 어제처럼 제 말을 계속 들어보려고도 안 하시고 반박하시잖아요? 그러면 약자가 못 되시는 거예요. 당신 어제처럼이면 도저히 손 내밀어 줄 수 없어요. 제가 착하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말투를 바꾸시는데 와, 정프님 너무 무섭더라고요. 당신이 강자 포지션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이게 다 당신 나아지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심지어 당신 말 중에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이럴 거면 전화로 이야기하자는 식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오밤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정프님 삼성폰 플립 7 쓰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당신 영상 다 봤다, 정주행했다 이렇게 지랄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는 당신 한 말을 다 외우고 당신이 꺼낸 물건을 다 기억하고 손짓 움직이는 방향 습관까지 다 알아요. 아무튼 삼성폰이라 통화 녹음 되잖아요. 보이스톡도 화면 녹화 눌러서 음성 녹음 가능하잖아요. 그거 믿고 삼성폰이니까 통화 녹음 되니까 어떻게 한번 증거 잡아보려고? 그래서 먼저 통화하자고 한 거잖아요. 제가 바보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연 보냈을 때 내 편 들어줄 사람 많으니까 믿을 구석 많으니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토달고 그러신 거예요? 애초에 제가 사연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믿으실 분들만 믿어라를 서론에 써놓고 보냈죠. 알아서 걸러들을 사람만 듣고 볼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공포 라디오가 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근데 무슨 별 가짜는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를 걱정해주는 척 사연 풀기 귀찮아서 일정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하시는데 차라리 제 글이 재미없다고 신빙성 떨어진다고 솔직히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냐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사연 보낸 지 3달이 지났는데 대답도 없이 안 풀고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사연이 올라오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럴 거면 사연 왜 받아요? 상품권을 대가로 사연을 쓰게 만들었으면 일단 사연이 작성된 시점에서 영상을 찍든 말든 일단 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사연이 재미가 있든 없든 신빙성이고 지랄이고 일단 내 손, 내 머리 극도로 아파가면서 썼는데 그럼 사연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적 재산물을 생산하게끔 해놓고 그걸 걸러받는 게 바로 노동 착취 아닌가요? 편집자 없이 1인이 다 하는 거라 다른 컨텐츠 주기 돌려야 해서 일정이 바빠서 그럼 대체 저는 언제까지 너 입장만 보고 기다려야 해요? 뭐 언제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저는 진짜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기다리다 못해서 일부러 다른 메일로 사연을 보내보니까 그건 또 채택이 되었다고 아주 반갑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진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제 첫 사연이 거절당한 게 사연에 대한 무슨 사회적인 문제? 제가 걱정된다고 구라를 치시는데 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별 갈라치기를 유발한다? 대체 뭐 어느 구절에서 한 건지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 성별이 가진 특성을 말한 게 어떻게 컨텐츠 위반일 수가 있나요? 신빙성 문제? 이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온갖 무당이니 도깨비니 귀신 가위놀림이 이딴 거는 싹 다 진짜라고 믿고 내가 온갖 성폭행을 당해온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제가 수많은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온 게 신빙성의 문제다? 대체 어떤 발상이지? 내가 겪은 인생을 무시하세요? 저는 이제 누구든 조종할 수 있어요. 사회적 문제? 아무도 안 무섭다니까요? 이미 결혼해서 임자가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하기까지 딱 3개월. 쉽게 몸을 내주는 거는 물론 잘 구슬려 돈을 빌려받은 뒤 약점을 내세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가능했어요. 결국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절을 하고 울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산책로에서 개처럼 짖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등 온갖 수치스러운 것을 시켜도 충실한 개처럼 다 해버리더라고요. 약점 하나만 잘 잡히면 그렇게 만들기까지 초면부터 3개월이 안 걸려요. 결국 정프님도 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에게 약점 잡히기 싫으면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던지요. 사람들은 내가 저지른 악의적 행동에 대해서 뒤탈이 있진 않을까? 사회적 질타를 받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겠죠? 저는 걱정 안 해요. 그게 당신과 저의 차이예요. 천벌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세상에 천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에 끌려간 군인은 총알구멍이 나서 영원히 눈을 감아도 전쟁을 일으킨 독재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스테이크를 썰고 있죠. 정프님 사연 중에 빌런으로 치부되는 사람들, 모두가 욕하는 미친 인간들, 전부 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욱더 재밌게, 더 오래오래 살겠죠. 제가 생각해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악한 인간들은 정말 수명도 질긴 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기에 가령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피해자가 될 거냐 가해자가 될 거냐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모두 피해자가 싫어서 가해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가해자가 되기 위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개똥 철학을 가졌다라고 주장하실 분들, 그렇다면 당신들은 평생 고통스러운 피해자가 되고 싶은가요? 선택할 때가 온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차라리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반박 못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세를 고쳐 앉고 솔직해지자고요. 양손을 모아 기도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과연 깨끗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혹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당신 부모님 걸고요? 실수를 반복하고 사회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본디 선하게 태어났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선함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악함은 인간의 기본 탑재인데? 물론 착실한 여성들 빼고요. 여성은 사람이고 남성은 인간이니까요. 자세를 한번 고쳐 앉아보시고 눈을 감고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제가 볼 때 정프님도 피해자보단 가해자에 더 가까운 그런 인간일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영악한 사람들, 그게 당신이라는 것에 저는 확신해요. 제가 웬만하면 쫄진 않는데 제가 당신에게 무서움을 느낀 이유가 이거예요. 조곤조곤 말하면서 제 약점을 찾으시는데 당신도 제 과예요. 만만치 않으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 나이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정프님은 가해자 포지션에 속해 여러 이득을 취할 줄 알고 아닌 척 시치미를 떼며 은신하듯 숨어 살고 있는 게 보여요. 남자지만 한없이 여우새끼세요. 이 말이 정프님이 추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우새끼 같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고 당신이 무서웠던 이유에 가깝죠.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죠. 진짜 강인한 사람. 왜냐면 제 경험상 수면 위로 뜨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파헤쳐보면요, 대개 가해자 출신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그렇듯이요.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다면 정프님 스스로 깨끗하다고 양심 선언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인정하세요. 저는 정프님의 실체가 추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궁금증과 호감을 가진 제 마음은 평생 그대로일 겁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올라온 수차님의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있었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이없고 기가 차고 솔직히 그분이 쓴 글이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정프님, 수차님 사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방식 자체가 가해자 출신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속 시원하기도 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부분, 순수한 척 표정을 지으면서 진지한 척을 하면서 우참을 하다가 속으로는 웬 병신 새끼가 사연을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공감은 해줘야겠고,
열심히 웅차 공감을 하다가 사회적 질타를 받을 게 두려워 수차님 욕도 한번 하고, 되도 않는 공감 열심히 변검술 하듯이 가면을 바꾸고 탈춤을 추시는데, 그러던 중 어라? 거기서 갑자기 특정 말투에서 가해자 출신인 게 딱 나와버리네요. 저는 거기에서 정프님에게 아주 큰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재밌는 게요, 사람들 반응. 수차님과 피차 일반인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맞춤법이 어쩌고 저쩌고, 정신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본인 주제들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게 너무 웃겼어요. 수차님과 똑같은 수준의 전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본인들과 같은 처지인 사람을 욕하는 게, 그래서 영상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달린 댓글 하나하나를 다 봐요. 정프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숨기려는 감정들이 보여서 짜릿하고 5초 전으로 돌아가서 특정 부분을 수백 번 돌려봐요. 이 글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제가 수차님이라고 의심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벌써 재밌어요. 혼란스러워할 모습에 글을 쓰는 지금도 매우 흥분이 됩니다. 저는 당신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시청자라고 해서 다 같은 시청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한두 번 다뤄보나요? 제가 처음부터 길게 이야기를 꺼냈죠. 저에게도 온갖 악행 그리고 과오들과 못나게 자라온 배경들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라왔다고. 그런데 그게 제 선택이었을까요? 태어나 보니 환경상 그렇게 된 거예요. 옆집 친구는 태어나 보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예쁘게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아. 그런 배경이라면 당연히 제가 착실하게 살아왔겠죠? 반면 저처럼 쓰레기 동네에서 자라서 온 집안에는 파리가 들끓고 찌개 한번 끓여서 일주일을 나눠 먹고 방구석에서 귀싸대기를 맞아가면서 살아보세요. 과연 착실하게 살고 싶을까요? 딱 1시간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지내볼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었겠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공감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런 환경 탓에 본능에 치우쳐 살아온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갈구하던 본능에 충실할 뿐이고 결국 저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인 거죠.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렇게 당당한 거랍니다. 모두가 각자 저지른 죄가 있고 각자 베풀어오던 선행이 있어요. 밸런스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지 결국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다만 반성을 하냐 아니면 이대로 지내냐 이것에 따라 사람 자격을 얻는 거죠. 하지만 저는 반성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돈 많이 벌고 정프님보다 내 편들이 많고 잘 살아요. 시청자라고 다 같은 급의 시청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는데 결론은 정프님이 가해자 출신이고 사람들 이야기에 우참하고 거짓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가해자 출신의 정프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연 받는 것도 그래요. 사람의 사연을 지금 이따위 식으로 받게 되면 그 메일 주소와 실명, 개인 정보는 괜찮나요? 딴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요?를 묻는 거예요. 단지 핸드폰 화면 속에 살고 계시는 당신이 대체 어떤 속내를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개인 정보를 보내야 하죠? 저는요, 당신 인스타 팔로워 목록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프님을 팔로잉 하나 그 사진들과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충격적인 건 예쁘게 생기신 여성분들, 나이도 어린 미성년자 여고생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당신을 참 많이 팔로잉을 하시던데 어이없게도 당신은 그걸 하나하나 마파를 해주시더라고요. 미성년자 여성과 마파를 하는 30대 남, 미성년자 여성과 마파를 하는 30대 남, 미성년자 여성과 마파를 하는 30대 남? 이게 일반적인 유튜버의 모습인가요? 그러면 제 팔로우 요청은 왜 안 받아주시는지? 아, 어린 여자만 팔로우 받는구나. 소아성애자니까. 어리고 이쁘면 다 좋죠. 실물도 안 보고 프사 예쁘면 다 오케이 마팔 해주고. 정말 역겹네요. 저는 정프님이 본능에 참 충실한 그런 인간이네 라고 느끼네요. 아무튼 안 받아주시길래 저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지라 그냥 불만 없이 취소했지만 마팔은 못 받다고 해도 DM 보낸 거는 알림이 빨갛게 뜰 텐데 안일십 하시는 거는 문제 있지 않아요? 영상 언제 올리냐, 여자친구 있냐 없냐, 지역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제가 정프님이 더럽게 못하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어나 따갈로그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그 간단한 걸 대답 못하셔서 안 읽으시나요?
집 주소를 물어봤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나요? 있다, 없다, 내일 올린다, 며칠에 올린다, 경기도 산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서 혹시 밤을 지새우고 고민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람 가려가면서 대답하시나요? 본인이 아이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사생팬 취급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 아이돌이냐고요? 납작하게 생기셨는데 신기하게도 참 콧대가 높으세요. 자기 객관화도 잘 안 하고 사시는 것 같고요. 살 뺀다 수백 번 말하지만 절대 안 빠지고 자기 관리도 못 하시고, 그리고 영상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니까 간신히 170이 될랑말랑한 비율을 가지고 계셨던데 면상이 큰 건가요? 대가리가 큰 건가요? 마스크가 큰 건가요? 얼굴이 큰 건가요? 상판이 큰 건가요? 얼굴이 왜 그렇게 납작하고 크세요? 호떡 누르는 걸로 눌렀나요? 심지어 라이브 때는 지 키가 180이라고 잘도 말하더라고요. 대체 어딜 봐서? 실시간으로 거짓말을 들어주는 시청자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웃겼을지. 참 착하고 바보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180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성별 특징인가요? 그리고 참 미성년자 여자를 좋아하고 호색하고 방탕할 거라는 게 팔로우 목록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느껴져요. 그 호떡처럼 눌린 상판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들과 일부 다처제를 꿈꾸는 그런 변태 같은 사람의 얼굴 관상? 제가 님의 상판 떼기를 좋아해서 구독하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연을 보내는 분 중에서 젊은 또래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신이 겪었던 곳의 지역 등을 가끔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으로 태어나버린 정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당신이 여성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겠죠? 근데 당신이 남자 된 입장으로서 젊은 여성 팬들과 뒤에서 몰래 연락해서 그녀들을 위로해주는 척 다가가서 주소를 알아내고 접근한다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술잔에다가 살짝씩 최음제나 수면제를 섞으면요? 집이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정프님이 그 미성년자 여자들을 어디에 데려갈 줄 알고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 보송보송한 여자들에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자기 개인정보를 오픈한 여성 사연자분이 바보인 건가요? 당신을 믿고 보낸 게 죄라고 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프님,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은가요? 이건 공감 못 해주시나요? 여성분들은 순수한 팬심으로 사연을 보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겠죠. 대체 누가 당신에게 흑심을 품어요? 그 호떡처럼 납작하게 짓눌린 그 면상이 뭐가 잘났다고. 마팔해주고 착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단지 순수한 팬심으로 응원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보송보송한 여자들이에요. 근데요, 막말로 당신이 겉으로는 순수한 척 방송을 척척 해나가도 속으로는 여성들을 매우 탐하고 있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인간일지는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당신은 탤런트나 연예인이 아니라 정프님은 그냥 급도 안 되는 단지 핸드폰 화면 속에서만 살고 있는 유튜버 나부랭이에서 그치니까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반인이지 당신이 뭐 대단한 공인인가요? 제 말 틀렸나요? 그게 아니라면 걸레 같은 여자가 가슴 까고 접근하면 가슴 큰 거 너무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누나가 오늘 밥 사둔다 만나자 이러면 냅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어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버린 이상 이게 팩트 아닌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애초에 걸레가 접근할 만한 그럴 왁구도 못 되시고요. 그리고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영적인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미래시 또한 가지고 있고 꿈꿀 때마다 뭔가 이미지가 스치듯 보이곤 하는데요. 당신은 검정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스타킹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팬들의 주소를 찾아내서 그 집 앞에 서 있네요. 그 여성들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도어락 지문 자국을 통해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방 안에 미리 숨어 있다가 겨우 퇴근하고 씻고 누운 여자의 침대 밑에서 불쑥 튀어나와 사람을 겁탈하는 그런 그림이 보여요. 제 외가 쪽이 무당 집안이고 저 대신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도 영향이 있는지라 다 보여요. 온갖 잘생긴 척, 온갖 순수한 척, 온갖 정의로운 척, 혼자 정신 바짝 깨있는 척, 그딴 가식적인 것 좀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국어책 읽듯이 사연이나 읽고 영상이나 싸세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고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당신이 그 메일 주소와 실명 등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개인정보가 실수로 보여진다든지 함부로 오픈된다든지 이런 걸 반드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이 써준 이야기 국어책처럼 읽어서 쉽게 돈 버는 주제에 당신 같은 사람이 못하면 개인정보까지 정보상에 팔아넘기고 범죄 용도로 이용하겠죠. 만약 그러면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필히 법의 심판을 받던지 행동에 대한 책임을 꼭 지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땐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지킬 거 잘 지켜가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기에 경고해요. 이건 엄마 같은 마음 비슷한 거예요. 믿기에 경고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방구석에 앉아서 남 이야기 국어책처럼 읽고 어린 여자들 이용해서 돈 걷어가고 미성년자 팔로우하고 온갖 바쁜 척 몸이 아파서 영상을 못 올렸다. 감기에 걸렸다. 병원에 갔다. 지랄.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고 공감하는 척, 위로하는 척, 정의로운 척, 세상 혼자만 존나게 바쁘시고 대단하시고 정작 사회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 문제를 꼬집는 척, 어줍잖은 편집 실력으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영혼도 없고 그저 국어책 발음에 척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댓글 소통하는 척, 심지어 억지 라이브 방송, 매 영상마다 존나 지겹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하다? 아니 뭐 언제까지 감사하다 할 거예요? 파리처럼 손을 쓱쓱 비비시는데 그거 다 지랄이잖아요. 가입 안 한 사람들 향해서 빨리 나에게 감사 인사 받고 싶으면 멤버십 가입해달라 애원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어린 여학생들 코 묻은 돈 수집하시는 거잖아요. 시청자들이 언제까지 당신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해요? 땅을 파면 3,000원, 5,000원, 만원이 쉽게 나오나요? 저랑 땅 파러 가보실래요? 저는 어릴 때 그 돈이 없어서 문제집을 못 샀어요. 결국 당신은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요. 말 진짜 안 듣고 고집불통이세요. 팬들 DM도 안 보고 팔로우도 미성년자만 가려받고 그렇게 연락을 보는 게 힘드나 연락도 안 보고 말도 처 안 듣고 말 대답을 띠껍게 하는데 대체 어떻게 찐따 같은 님이 무슨 경험이 있다고 어떻게 못쏠 찐따 출신이 감히 연애 상담 컨텐츠를 기웃거리려고 해요? 어디 한번 해보셔요. 해도 되는데 시청자들의 차가운 반응은 견뎌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띠껍게 말하고 메일 답장들 다 저장되어 있고 저는 언제든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좀 멀쩡하게 깨어있는 그런 구독자들한테만 감사하다고 좀 가려서 말하세요. 아무한테나 반갑게 맞이하고 댓글 달고 아무한테나 하트 뿅뿅 날리고 누가 보면 아이돌인 줄 알겠어. 급에 맞게 행동하세요. 미성년자 여고생들이랑 팔로우 쳐 주고받지 말고 매번 감사하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 쳐 싸지 말고 그럴 시간에 만드세요 영상을. 그리고 밴도 가려가면서 받고 인사도 사람 가려가면서 하세요. 제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리하신 정프님은 이미 제가 누군지 특정 잡은 것 같으니까 말할게요. 님이 저를 얼마든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겠죠. 저는 고소해주길 바래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다 알고 달게 받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면 정프님은 남은 인생 유튜버로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서로 지지고 볶아서 만나도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 가질게요. 정프님이 뭣도 안 되는 학고 나부랭이 채널을 키워놨지만 나름 저도 애정 있는 채널이거든요. 영상 주기가 뜸해지고 사람이 개과천선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나타나서 그 방향성을 잘 지도해 보도록 할게요. 방에 갇혀 침대 앞에 의자에 사는 소형견같이 지저대다가 불쌍한 척하는 게 취미인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를 가진 그 성별로 태어난 이 안타까운 유튜버를 구제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랑 정프님이 둘이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다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제 말에 많은 이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딱 한 명, 진실을 아는 딱 한 명만 저를 이해해주는 댓글이 나타난다면 좋겠네요. 손님이 왕이다. 시청자가 갑이다. 남자는 을이다. 유튜버는 을이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시청자가 있다면 나타나서 맞습니다 라는 말로 공감을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응원 한마디로 힘을 받아 저도 이마에 참을 인을 수백 번 써가면서 이 유튜버를 용서해주고 참고 지켜보기만 할게요. 저같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사이다 같은 존재를 기다려온 시청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만 선택적 반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프님은 꼭 제 할 말 다 전달해 주시고 갑자기 납작한 얼굴 쳐 띄우고 소감 발표나 저에 대한 언급 그딴 것은 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상적인 얘기나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리고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봤는데 새벽 1시에 시작해서 그냥 날밤 새고 그냥 정주행을 했습니다. 내가 잔인한 것 좀 잘 본다, 아니면은 좀 무서운 거를 진짜 오랜만에 내가 공포감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기리고를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그 배우분들이 다 연기를 정말 잘하시고 정말 막 무당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스럽고 좀 이제는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 기리고라는 영화, 인물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고 연기를 너무 잘하고 스토리도 엄청 흥미진진했어요. 초반이랑 중반 그 부분만 조금만 견디면은 저같이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날밤새고 봅니다. 너무 재밌게 본 게 이제 기리고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공지할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닌 그냥 정말 쓸데없는 진짜 사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 얼굴을 비추는 그 저 카메라 렌즈, 저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실물의 모습이랑 제 이 얼굴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납작하게 호떡같이 나오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이제 캐논 EOS R8 요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50mm 렌즈, 그러니까 망원 렌즈, 정말 멀리서 찍는 망원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 코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찍어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비교적 더 넙대대해 보이고 이목구비가 되게 사방팔방으로 퍼지려고 하고 귀나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굉장히 넓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찍으면은 정말 좋은 구경의 50mm 렌즈를 장착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제 모습을 찍었을 때 가장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핸드폰 전면 카메라의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렌즈가 24mm 렌즈예요. 그래서 그 24mm 렌즈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제 얼굴의 약간 화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살짝, 굉장히 미세하게 엄청 살짝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야, 정훈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화면상에는 그렇게 크게 나오냐, 그렇게 바닥에 누운 광어같이 그렇게 얼굴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 내가 렌즈를 좀 잘못 샀구나. 사실 저 렌즈가 진짜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30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저 단지 그냥 요만한 동그란 그 커피 뚜껑 같이 생긴 그 렌즈 하나가. 그래서 진짜 퇴사하면서 없는 돈에 제가 피눈물 쏟아가면서 아,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잘 나와야지 이러면서 그거 이렇게 샀는데 오늘 호떡 같고 납작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렌즈를 이제 주문하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개킹받네. 저 180 맞고요. 저 진짜 실물로 저를 본 사람들은 정면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 실물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 더 잘생기게 나와서 만족스럽긴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호떡 같다고 하시면은 제가 돈을 계속 써야 돼요.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야, 너 180 아니잖아, 너 증거 대봐 이러면은 저만 매번 해명을 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내가 180인 거 제 주변 사람들만 알면은 그만이에요. 저는 누군가는 제가 보건소 가서 그 머리에 잉 톡 해가지고 180이 나온 거를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도 못 믿을 사람은 그거 AI 영상이라고 못 믿고 말지, 아무리 새로운 증거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따로 있고 증거를 안 보여줘도 믿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머리가 커서 비율이 뭐 호빗일 거다, 키가 180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거짓말이고 뭐 170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좀 너무 인격 모독성, 이렇게 발음도 안 되냐, 인격 모독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도 뭐 돈 잘 벌고 내 편이 많고 뭐 그렇게 잘났다, 어렸을 때는 뭐 어려운 배경에서 자랐지만
뭐 자수성가를 했다든지 뭐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잘났다 이걸 뽐내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여쭤보면은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아직 기분이 덜 나빠서 그런지 고소를 할지 말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그래도 요즘 제가 힘든 일도 겹치고 막 바쁘고 일정이 지금 꽉 차 있어요. 바쁘다고 막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저는 새벽까지 편집을 하고 열심히 올리고, 저 이거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저 진짜 이 고정 지출 감당 안 돼요. 제가 뭐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도 아니고 얼마나 번다고 제가 뭐 쉽게 국어책을 읽어서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국어책처럼 읽은 부분도 어떤 영상에서 한 번씩 보여서 저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좀 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제 딴에서는 속상한 게, 뭐 남의 글 이렇게 함부로 퍼와가지고 네이트판 글을 함부로 퍼가서 읽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댓글 무시하라 하겠지만은 요거 좀 반박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방송사에서 우리들의 인터넷 글을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 말인즉슨 그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구전되듯이 말이 퍼지는 과정의 하나예요.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음성화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그 형식 변환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 유통업자인 거죠. 이런 게 싫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은 유튜브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릴스, 쇼츠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읽는 글 속에서 실명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실제 사건이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조심해서 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포스타입이나 이런 작가분들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글을 쓰고 싶다 하면은 웬만하면 다 허락을 먼저 구하는 편이에요. 그걸로만 메꿀 수 없으니까 제가 사연을 받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해가지고 푸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런 거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지인의 다리를 거쳐가지고 아예 그냥 모르는 제3자까지 통화를 해가면서, 상대방 입장에선 당황스럽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저 유튜버 누굽니다, 뭐 사건 뭐 이렇게 뭐 말씀해주세요 막 이런 짓들을 막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 노력하는 제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세요. 물론 제가 뭐 영상 퀄리티도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제가 만만하시겠지만은 뭐 만만하시겠네요. 아무튼 거기까진 인정을 하고, 솔직히 저는 공포라디오 그냥 올리고 그냥 읽고 막 이런 걸 같이 즐기자고 나온 사람인데,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 얼굴 납작하다 호떡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갑자기 저한테 무슨 뭐 선과 악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요,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욕을 길게 먹어본 적은 처음이고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 납작한 얼굴 들이밀고 나에 대한 언급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언급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더 해보려고, 더 재미 보려고 뭘 저한테 뭐 보내시거나 악플을 남기시거나 그러면은 눈치채셨다시피 제가 특정 잡을 만한 거 다 잡았으니까 고소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근데 가만히 계시면은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약속을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는 걸로 하고,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게 만들면 내가 속상해요 안 해요? 아무튼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이런 분들 나타나시면 곤란해요 진짜. 안 그래도 좀 어떻게 분위기 좀 꽃밭으로 샤랄라하게 바꿔볼까 막 이런 거를 막 고민을 하고 막 연애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별꼴이야.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하이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